용왕의 아들과 선녀의 사랑. 함경도에 자리 잡은 조그만 섬 서호진. 아름답고 경치 좋아 꽃섬이라고도 부르지만 거기엔 또 그럴 만한 전설이 전해주고 있다. 하늘의 옥황상제님, 땅에는 지신님, 바다에는 용왕님, 하늘과 땅은 천지요. 땅과 하늘은 이치가 안 맞아서 어화 둥둥 어찌할까. 옥황상제의 따님하고 용왕님의 아들하고 어화 둥둥 사랑할 때 땅에 지신님, 어화 둥둥 하늘의 옥황상제님, 바다에는 용왕님, 어찌할꼬 땅에 혼자 지신님. 언제부터인가 이 노래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수백 년을 두고 오늘까지 전해주고 있다. 옥황상제는 천지를 개벽할 때 여기 동해 북쪽에 아름다운 섬을 만들었으니 스스로 만든 옥황상제마저 그 섬의 아름다움에 감탄했다. 옥황상제의 딸 역시 꽃섬의 아름다움에 반해버렸던 사실은 당연한 일이었다. 선녀는 저 멀리 하늘에서 꽃섬을 내려다보고 항상 동경했다. 기회를 잡아서 꼭 한번 내려가 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던 어느 날 따뜻한 봄날이었다. 마침 옥황상제께서는 깊은 낮잠을 주무셨다. 선녀는 이때를 놓칠세라 하늘에서 내려왔다. 8필의 백마가 끄는 황금마차를 타고 벼르기만 하던 꽃섬으로 내려왔다. 어머나, 정말 이건 아름답구나. 우와. 형형색색의 진귀한 식물들이 만발에 있는 언덕에 내려오자 선녀는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노래를 부르며 동산으로 돌아다니던 선녀는 맑고 깨끗한 바닷가로 나와 목욕을 하기로 했다. 하나씩 옷을 벗어 바위에다 걸친 선녀는 가만히 물속에 몸을 담갔다. 파란 물속에서 선녀의 옷 같은 흰 살결이 선명했다. 매끄러운 곡선과 가슴에 봉긋한 부분이며 곧고 탄력 있는 팔다리는 정말 고혹적인 것이었다. 이때 그러한 선녀를 보고 있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용왕의 아들 구룡이라는 젊은이였다. 때마침 꽃섬에 놀러 나온 구룡은 멀리서 보이는 선녀의 자태에 정신을 잃고 바라보았다. 구룡은 그날을 계기로 마음 깊이 선녀를 연모하게 되었다. 그러던 그는 어느 날 마음을 먹고 용왕에게 찾아가 자기의 심정을 호소하였다. 아바마마, 어인일인고? 소자의 청을 하나 들어주십시오. 구룡의 말에 용왕은 아들을 이윽고 바라만 보다가 그래, 무슨 정이냐? 예, 다름이 아니오라 저도 이젠 장가들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아내로서 옥황상제님의 딸을 맞이하고 싶사옵니다. 이 말을 들은 용왕은 몹시 당황하였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옥황상제께서는 만인의 주인이신데 어찌 감히 그분의 딸을 원한단 말이냐? 하는 용왕은 꾸중이 대단하셨다. 그러나 구룡에 불타는 애정은 이러한 용왕의 태도에 굽힐 줄 몰랐다. 지금 선녀는 꽃섬에 내려와 있으니 자기가 가서 청하기만 한다면 곧 승낙의 말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간청하였다. 내 청이 정녕 그러하다면 네 청을 들어주마. 그러나 꽃섬 가까이엔 지신이 있으니 주의하도록 하라. 지신의 노여움을 사지 않도록. 하고는 산으로 만든 찬란한 옷을 입혀
꽃섬으로 보냈다. 구룡은 꽃밭에서 선녀를 찾을 수가 없었다. 선녀는 노래를 부르며 꽃향기를 맡고 있었다. 선녀! 어머나? 구룡이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란 선녀는 자기의 몸을 숨기려고 하였다. 그러나 넓은 꽃밭에는 선녀의 몸을 감출 만한 곳은 없었다. 선녀! 구룡은 선녀의 앞으로 나서며 부드럽게 말을 하였다. 선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눈을 크게 떴다. 나는 용왕의 아들 구룡이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오. 아, 용왕님의 아드님? 선녀는 비로소 구룡의 이름을 듣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어인 일로 오셨소? 구룡은 가까이 선녀에게로 다가서며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였다. 선녀의 모습을 보고 찾아왔소이다. 그대의 아름다우신 모습이 나를 사로잡았소. 하고 100년 해로할 것을 요구했다. 선녀는 하늘에서 여러 번 들어 그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던 구룡의 모습을 보자 그 수려한 용모에 마음이 사로잡혔다. 이때 수백 마리의 흰 양떼가 두 남녀를 둘러싸고 꽃밭으로 몰려왔다. 어머, 웬 양떼들일까요? 이건 하늘이 우리를 축복하자는 뜻이 아니겠소? 우리가 100년 해로하여 먹고 살 고기와 젖을 내려주시는가 보. 이렇게 하여서 두 젊은 남녀는 몸과 마음이 합쳐졌다. 구룡은 용궁에서 산호를 얻어와 산호초에 집을 지었다. 세월은 흘러 몇 년이 지나갔다. 이 두 부부는 아들과 딸을 하나씩 낳았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젖을 짜서 먹고 바다의 생선을 잡아다 먹었다. 어느 날 지신은 이 오손도손한 가정을 보고 질투를 느꼈다. 원래 지신과 용왕 사이가 나빴다. 더욱이 지신은 성질이 고약하여 모든 신들의 미움을 받고 있었다. 두고 보자. 내 용왕의 아들놈을 죽이고 선녀는 나의 아내로 맞아야겠다. 이런 나쁜 마음으로 지신은 어느 날 용왕이 잠든 사이에 바다를 건너 이 꽃섬으로 나왔다. 그는 꽃섬에 가시나무를 심어놓고는 도망갔다. 가시나무는 순식간에 자라서 꽃섬을 온통 덮을 듯 무성했다. 구령의 목숨도 이제 며칠 안 남았다. 회심의 웃음을 웃으며 악담을 한 지신의 말은 맞고야 말았다. 나무하러 갔던 구룡이 그 가시나무에 걸려 넘어져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었다. 아니, 여보, 그게 웬일이세요? 피투성이의 구룡을 본 선녀는 어쩔 도리 없이 울기만 하였다. 여보, 이제 난 살가망이 없는 사람이요. 우리의 아들, 딸이나 훌륭히 키우시오. 마지막 말을 남기고 구룡은 숨져갔다. 이 사실을 안 용왕과 옥황상제는 크게 노하여 지신의 버릇을 고쳐주어 큰 벌을 내릴 것을 결심했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지신은 그러면 그렇지. 나의 계략을 당해낼 자 누구냐? 이제 나는 꽃섬을 찾아가서 선녀와 결혼을 해야겠다. 지신은 흥이 나서 배를 저으며 바다로 나갔다. 꽃섬이 저만큼 보이는 곳에 이르렀을 때였다. 갑자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기 시작했다. 그 거센 파도는 지신이 탄 배를 삼킬 듯 요란히 그의 배를 때렸다. 더욱이 뇌성이 치고 지척을 분간하기 어려운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이야, 이것 봐라. 야단났구나. 지신은 겁이 나서 육지로 돌아가려 했으나 자기의 뜻대로 쉽지 않았다. 이때 이놈! 지신아! 하는 우렁찬 소리가 하늘에서 들리는 것이었다.
아이고, 옥황상제시여. 네가 진죄는 알렸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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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너 같은 검은 마음을 가진 놈은 벌받아 마땅하다. 아이고, 아이고, 옥황상제님. 내성과 광풍에 용왕의 노여움인 파도는 끝없이 지신의 배를 때렸다. 이러한 고초를 몇 년인가 받고서야 기진맥진이 된 지신은 땅으로 줄다름질 쳤다. 그 후 옥황상제는 자기의 딸을 불렀다. 아들과 딸은 꽃섬에 남겨놓고 이젠 그만 하늘로 올라와 살라는 분부였다. 8필 백마가 끄는 황금마차를 보내자 선녀는 자신의 자식을 남겨놓은 채 하늘로 올라갔다. 이리하여 꽃섬에는 선녀의 아들, 딸들이 번창하여 조그마한 어촌을 이룩하였다. 언제부터 시작된 미녀 전설인지 모르나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이 꽃섬을 두고 전해왔다. 더구나 꽃섬에는 미남 미녀들이 많으나 그 옛날 자기들의 조상을 닮았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으니 과연 그들은 선녀와 용왕의 아들의 후예인 것일까? 만약 질투가 많고 검은 마음이 있던 지신이 아니었던들 이 꽃섬은 아직까지 선녀와 용궁의 낙원이 되어 왔을지도 모르는 일이다.